안녕하십니까. 대전시민 충남도민 여러분. 오늘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가 결성이 된 이후에 네 번째 대전에서의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한명숙 대표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전에 왔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네요. 벌써 한겨울인데도 새봄을 재촉하는 듯합니다. 우리 대전 충남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대전 충남은 애국과 충절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대전은 변방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의 국정기조에 따라서 신행정수도 또 지금은 행복도시로 지정되어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도 이것에 들어오게 돼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특히 세종시는 우리나라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서서 지방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만 끌어안았습니다. 지금 세종시도 너무 변질되고 축소됐습니다. 지방 분권의 꿈은 짓밟히고 충청인의 가슴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원칙과 자존심을 지키면서 온몸으로 세종시를 지켜냄으로써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을 막은 최초의 상징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국가 운영의 철학을 민주통합당은 반드시 실천해내고 이것 대전 충남 지역의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지금 며칠 있으면 이제 내일 모레면 설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한숨은 너무나 깊어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기 고향을 향해서 떠나고 있지만 차례상 물가뿐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기름값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청년들은 실업 때문에 거리를 방황하고 대학생들은 등록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로 나를 세우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30, 40대에는 고물가, 전셋값, 집값, 아이 키우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물론이고 식당, 자영업, 개인 운수업 등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어려워지는 살림살이에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자고 나면 터지는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 돈봉투, 친이계, 친박계의 갈등, 부정부패와 분열이 우리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국민들에게 오히려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미 기대를 접은 지가 오랬습니다. 민주통합당이 통합을 해서 80만 명이라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열망 속에서 지도부가 탄생되어서 국민들은 이제 저희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빨리 이 무능한 정권을 끝내고 국민들을 불행의 시대에서 행복의 시대로 옮길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갖춰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감한 혁신, 특히 공천혁명 해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그리고 대선 때 정권 교체를 해서 저희들이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하고 싶은 말을 좀 자유롭게 하고 사는 세상 만들어낼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명절이 다가왔지만 영세 상인들은 경기 침체, 그리고 대형마트 확산 등으로 설 특수를 느끼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해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기준 금액을 현재 4,800만 원입니다. 이것을 거의 2배 가깝게 8천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영세 상인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70만 명의 상인들이 혜택을 보는 큰 혜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중소영세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표가 이 수수료를 1.5% 정도 낮추는 것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문제를 제기했었고, 이미 여신금융업법과 세법 등 관련 법들을 개정해서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나라당에서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문제를 지금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의한 국회 내에서의 이 법이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통과시켜서 우리 중소 영세 업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용섭 정책위 의장 잠깐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조금 이따 하실까요? 예, 끝날 때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1월 20일입니다.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3주기 되는 날입니다. 용산 참사는 3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진행되는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3주기를 맞아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지금도 7분의 철거민들이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차짓한 감옥에서 3년째 수감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 대규모 특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이 특사를 앞두고 특사에 포함시켜줄 것을 절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외면했습니다. 대신 건설 입찰 비리자들은 사면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입니다. 모든 참사의 책임은 철거민에게 있다고 판결한 지금의 대법원장으로부터 비롯해서 과잉 진압으로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전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오사카 영사를 지내고 지금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사퇴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이런 반인륜적이고 반서민적인 행태는 돌아가신 분들을 욕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을 능멸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용산 참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그야말로 뼛속까지 1%의 특권층을 위한 정권이고 토목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제2의 또 제3의 용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정동영 의원이 용산 참사 방지법, 즉
강제 퇴거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18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위원장은 쇄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목숨을 잃은 용산 참사 희생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법의 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표 정책위장 말씀하세요. 김진표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충청도에 오면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사람은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 안희정 지사님 또 이시정 지사님이 중심을 든든하게 잡고 있는 충청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2012년도에도 새롭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는 7월 세종시가 독립된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게 되면 대한민국 한가운데 세계에 자랑할 만한 최첨단 행정중심 도시가 탄생할 것입니다. 민주진보적 가치인 국가균형 발전의 아이콘이 된 충청도가 2010년 6.2 지방선거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는 우리 민주진보 세력 승리의 아이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나라당이 어저께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강행했습니다만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시간만 낭비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국민과 야당을 우롱하는 대국민 쇼를 한판 벌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 과정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지난주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한 민주통합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는 자신들이 거부해놓고 어제 그 본회의 무산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후황무치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어제 디도스 특검법과 미디어 랩법들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고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도스 특검법의 법명 수정은 물론이고 그 수사 대상에서 청와대와 경찰청의 축소 은폐 의혹 부분 결코 박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둡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연장한 이번 임시국회가 그나마 제 역할을 하려면 조용한 헌법재판관 선출안의 처리, 교사 공무원의 소외 구원법을 합법화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의 개정, 론스타에 대한 국정조사 도입,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현명숙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박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가능하게 하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 이것을 처리해야 하고 특히 이곳 충남 홍성교도소에 이감되어 있는 정봉주 전 의원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권의 입맛에 거슬린다고 표현의 자유를 감옥에 가둘 수 없도록 민주당이 지난번 한명숙 대표께서 신임 인사 시 박근혜 대표에게도 요구했고 또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정봉주법, 즉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몰아서 했습니다만은 그런 발언들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이미 국회에 제안해온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선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설을 앞두고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 여러분들께 민주통합당의 애정을 듬뿍 받은 설 인사를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 대전 최고회의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MB정권 들어서 정말 심하게 무시당해온 대전 충남의 그 시민과 도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릴까 해서
저희가 오늘 여기서 대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홍성교도소에 지금 이감돼 있는 정봉주 의원에 대한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최고회의를 여기서 마련하게 됐습니다. 국민 표현의 자유의 구속이 지금 또 홍성교도소가 상징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최고회의가 끝나고 면회를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귀경 인사 때문에 일단 오늘은 저희가 홍성교도소 면회 가지 못한다는 점 알려드리고 다음 주 26일 날 수감 한 달을 맞이해서 면회를 갈 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명숙 대표께서 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 한나라당의 복사기가 갑자기 다시 성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복지 문제가 한창 이슈가 됐을 때 한때 한나라당 복사기가 잘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이 준비했던 각종 복지 정책을 그대로 다시 베껴서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척하다가 실질적으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 문제도 그렇고 지금 한나라당이 하는 척하다가 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제 발표한 대책들도 한나라당이 진심이 있다면 2월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처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동안에 카드 수수료 인하 법 등을 비롯해서 이미 2009년도부터 현재 국회에 다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법만 통과시키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는 2009년도 제가 정치계 수석 부의장 시절부터 민생 주요 법안으로 한나라당과 수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대부분 재벌 계열사로 되어 있는 카드 회사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 법안을 받아주지 않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속빈강정이 되지 않도록 경고를 합니다. 진심이 담긴 것이라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십시오. 또 어저께 그 전월세 대책도 언급이 됐었는데 이 전월세 대책 문제도 이미 작년 1월 달에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법을 하겠다 1년 동안 앵무새처럼 이야기만 하고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이 법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세입자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의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영세 상인들의 가슴은 점점 타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에서는 만약에 한나라당이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착한 카드, 착한 수수료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우리가 그 힘을 모아서 착한 카드와 착한 수수료를 받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박근혜 대표가 그동안에 하겠다고 한 것 중에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첫째, 부자 증세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자 증세를 할 것처럼 발표를 했다가 은근히 반대하는 발언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국회에서 12월 달에 무늬만 부자 증세인 법안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디도스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없이 받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SNS 선거운동과 관련된 제약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박근혜 대표의 폐쇄성, 한나라당의 폐쇄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의 특권층과만 소통하고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는 소통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슈가 사라지면 다시 하지 않는 그러한 행태가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서민과 중산층,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어제 한 발언들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특히 출자 총액 제한제도 이 법안도 2월 달에 통과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의 이 갑자기 성능이 좋아진 복사기, 이 복사기가 복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인영 최고위원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난 경선 기간 내내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전과 충청은 총선 대선의 결전의 승부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 충청 지역이 지역균형, 국가의 지역균형 발전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2012년 있는 총선 대선, 그리고 대한민국 향후의 20년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중대 승부처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동안의 행복도시나 과학 비즈니스 벨트 이런 것들 이명박 정권이 많이 흔들었는데 그에 따른 물론 잘 지켜내셨지만 그에 따른 이명박 정권 심판, 그리고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 이런 의지 역시 굉장히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대전 충청에서 결정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또 믿고 확신합니다. 그 설을 앞두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매우 고단합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 서민과 중산층의 마음에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벽창호 정권으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기태 국회의장의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세등등하던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들 모두 침묵하고 있고, 한나라당에서 이 문제도 부글부글 끓는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실제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데 또 다른 한편에서 굉장히 절망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한나라당, 이 문제를 이제는 해결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기태 의장도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마땅하다, 이런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또 가슴이 먹먹하시겠지만 그래도 설을 맞아서 좋은 복 받으시고 또 가족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부겸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세종시 또 과학 비즈니스 벨트로 새로운 대한민국 공동체의 성장의 심장을 담당하고 계신 대전 충청 시도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 역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어제 발표한 서민정책에 관한 이야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정책을 뺏긴 것에 대해서 그나마 국민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민주통합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실천의 의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정성을 검증받기 위해서 2월 국회에서 각종 경제민주화와 또 각종 민생법안들 반드시 처리합시다. 두 번째는 고액소득자들의 과표 구간 재설정을 비롯하여 부자 감세 확실히 한나라당에서 이제 바꿨다고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3주기 맞는 도시 서민들의 가장 뼈아픔의 상징인 용산 참사 이 구속자들에 대한 사면 석방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정책으로 서로 경쟁함으로써 우리 세상의 사람이 사는 최소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승적 충남도당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민주당 충남도당 양승조 의원입니다. 먼저 대전에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충남도당 대표에서 감사드립니다. 충남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유류피해가 발생한 지 4년하고 1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피해 청구액의 한 10%도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서 그 피해 주민들의 어떤 고통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한테 성의 있는 자세,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민주당으로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 대전 충남 선거구 문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인구에 비해서 심히 불균형하게 선거가 되는데, 이 문제에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특히 충남의 세종시 독립선거구 문제와 천안의 선거구 문제, 증설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이십사,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독립기념관이 1년에 한 140만 정도 관람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도권 전체에 천안역까지만 오고 독립기념관 연결되지 않는데, 독립기념관까지 연결된다면 우리가 독립기념관까지 어떤 교통 적성이 제고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기념관을 관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도 이 독립기념관까지 수도권 전체에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우리 충남 도민을 대신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존경과 간절한 영혼을 담아서 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작년 2월 8일 이 자리에서 저희 민주당의 최고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2월 8일은 2월 1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오로지 표를 의식해서 했던 공약이라는 그 말씀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이 자리에서 최고위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8분 모두가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반드시 공약대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많은 분들이 대전에 민주통합당의 바람이 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전시당의 건의사항은 이 문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우리 한명숙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들 간절하게 바람하지 않는 그런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 그리고 세종시는 민주당의 브랜드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입니다. 저희들이 오로지 충청의 이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청인들은 민주통합당이 정말로 충청의 이익을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정당이라는데 다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들 충청목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들의 브랜드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세종시의 그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 의사전달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충청목 최고위원이 지명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간절하게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건의사항은 페이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신경민 대변인께서 민주통합당과 결합을 했습니다. 앞으로 4월 11일 총선과 12월 19일 대선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대를 가지고 민주통합당의 대변의 역할을 잘 해주실 분이 이제 결합을 해서 다 우리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소개받은 신경민입니다. 퇴직을 9월 30일에 해서 언론 생활을 정리를 했고 몇 달 전에 신분이 그 사이에 대학에서 사이비 선생님 조금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오늘부로 어제부인가요? 오늘부터 뭐 아직 정식으로 법적으로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변인에 대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기자분들하고 인사를 하고 오늘 지금 이게 사실상 당 지도부와는 첫 대면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제가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처음으로 데뷔하는 것 같은데 어저께 기자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개념 앵커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 또 MB의 그 민주화 역주행 때문에 기자로 늙어서 죽고 싶은 사람을 궤도 이탈을 시켜서 이 자리에 오게 했다. 그래서 개념 대변인, 국민 앵커라는 말을 바꿔서 국민 대변인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희망을 필요했고요. 민주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정치하고 언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언론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력을 또 여지를 박탈을 당해서 정치 쪽에서 한번 모색을 해볼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일단 올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 미력이나마 보태서 우리가 진짜로 민주화할 수 있는 그리고 진짜로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요. 제 팀 닿는 대로 저도 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명숙 대표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민주통합당 설맞이 영세 상인 지원 대책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기준 금액을 인상해서 영세 상인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영세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세금 계산 방식을 강소화하는 이런 간이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가세 기준 금액을 2000년 이후 12년째 4,800만 원으로 동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는 실질적인 경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일반 가세 사업자로 전환돼 가지고 장부도 기재해야 되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해야 하는 이런 과도한 납세 협력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상점과 이 재래시장 상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간이가세자 기준 금액을 현재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부가가치세법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세 상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간이가세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다 채택을 하고 있고 우리의 기준 금액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설령 8,000만 원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선진국가에 비교하면 그렇게 높지 않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나라만 소개를 드리면 우리는 이제 현재 4,800만 원인데 캐나다의 경우에는 2억 1,700만 원이고 독일은 9,800만 원, 일본은 6억 2,100만 원, 그리고 스위스는 31억 6,900만 원입니다. 영국은 2억 7,7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대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문제입니다. 어제 이제 한나라당에서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가맹점의 수수료를 1.5% 내지 2% 내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주통합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만시지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업종을 불문하고 모두 내렸을 때는 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채업이랄지 고급 유흥업소랄지 이런 데는 3% 이상의 높은 지금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업종까지 획일적으로 인하하도록 하는 것은 친서민 정책에 역행될 뿐만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중소,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 1.5% 수준으로 낮추는 몇 가지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연간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영세 가맹점이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법에 명시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간 매출액 규모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이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을 완화해서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금융감독원 인가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가맹점 단체의 가맹점 수수료 교섭권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가맹점 단체와 신용카드 업자 간의 이 수수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금융감독원에 설치하는 가맹점 수수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겁니다. 이 법안은 우리 여기 계시는 박병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로 해서 여신전문 금융업법이 이미 정무위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비슷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금년 2월 달에 이제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여기 하나 추가해서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받는 일명 좋은 카드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박영선 최고위원님께서는 착한 카드라고 말씀한 그 내용입니다. 좋은 카드에 대해서는 세법상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우대하고, 그러니까 근로소득공제를 우대해서 더 많이 해드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공부문에 정부 구매카드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금년 중에 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에 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명박 정권의 수도권 중심 보금자리 주택 정책으로 인해서 지방의 서민주택 보급의 핵심 사업인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의 6개 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건교부에서 근무를 해봐서 이 사업을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꼭 추진해서 대전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민주통합당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희정 충남도지사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저도 바로 어깨가 있습니까? 네. 새로운 우리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최고위원들께서 우리 대전 충남을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균형 발전과 새로운 지방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오셔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좀 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기운을 얻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지역에 오신 우리 새로운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님들 환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